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경제 브리핑입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할 기업은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를 넘어 글로벌 산업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꾸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테슬라의 2035 비전을 주제로 전기차 선구자에서 피지컬 AI 및 로보틱스 거인으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구축해놓은 견고한 기술적 해자를 철저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어떠한 재무적 그리고 전략적 가치를 창출해낼지 전망해볼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운송 모듈인 사이버캡과 범용 로봇인 옵티머스 젠3 그리고 전력망을 책임지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메가팩 등 핵심 인프라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미래 생태계를 형성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그리는 거대한 청사진의 핵심은 바로 통합된 데이터와 에너지의 플라이휠 모델에 있습니다. 이 생태계는 크게 4가지 핵심 축으로 돌아가며 끊임없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자동차 부문에서 전 세계에 판매된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도로를 달리며 실세계 주행 영상 데이터를 쉼없이 수집합니다. 이렇게 모인 방대한 데이터는 AI 부문의 도조 슈퍼컴퓨터로 전송되어 모델 훈련에 쓰이며 풀셀프 드라이빙 시스템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두뇌를 극한으로 고도화합니다. 동시에 서비스 부문에서는 한층 진화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사스 형태의 구독 수익을 내고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을 창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부문은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보급으로 폭증하는 전력 수요에 메가팩과 전력 거래 알고리즘인 오토비더로 대응하며 다시 자동차와 인프라에 전력을 공급하는 완벽하게 닫힌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는 기업의 재무 구조에도 근본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가는 매출 믹스 변화 브릿지를 살펴보면 자동차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69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매출의 73.3% 비중으로 판매량 둔화와 가격 인하 정책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사적 수익성을 견인하는 고마진 에너지 및 서비스 부문의 눈부신 약진입니다. 에너지 부문은 메가팩 배치 신기록과 20% 이상의 압도적인 마진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27% 성장한 128억 달러 매출을 달성하며 13.5%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서비스 부문은 슈퍼차저 개방과 풀셀프 드라이빙 구독 등 반복 수익의 급증으로 전년 대비 19% 늘어난 12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드웨어 판매 감소라는 단기적 악재를 고수익 인프라 부문이 완벽하게 방어하며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 구조 시뮬레이션과 마진 프로파일의 구조적 재평가 흐름을 보면 하드웨어 회사에서 고마진 소프트웨어 인프라 제국으로의 질주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과거 2021년에는 전체 수익의 87.7%인 472억 달러가 자동차 단일 부문에서 창출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자동차 부문의 비중은 73.3%로 줄어들고 에너지 부문이 28% 수준의 높은 마진을 바탕으로 이익 기여도를 크게 높이게 됩니다. 다가오는 2030년에는 로보택시 네트워크의 플랫폼 수익화가 본격화되며 소프트웨어 및 구독 비중이 전체의 3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2035년이 되면 차량은 일종의 플랫폼 인프라로 작용하게 되며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가 전체 매출의 45% 에너지가 25%를 차지하는 진정한 사스 및 로보틱스 경제로 탈바꿈합니다. 15% 내외에 불과했던 하드웨어 마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80% 이상의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소프트웨어 마진과 30%대 에너지 마진이 결합하면서 전사적인 이익률이 폭발적으로 재평가받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부문은 비록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축소된다 하더라도 향후 생태계의 굳건한 기반이자 막대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단말기라는 점에서 그 전략적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차량 배송량은 약 164만 대로 나왔고 4분기 자동차 부문 총마진은 크레딧을 제외하고도 17.7%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전략적 변화도 눈에 띕니다. 다가오는 2026년 2분기에는 고마진 럭셔리 라인업인 모델 S와 모델 X를 단종시키고 해당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 라인을 옵티머스 대량 양산시설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이버트럭의 램프업을 고도화하고 비구조적 배터리팩에 4680셀 적용을 확대하여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이미 전 세계 시장에 깔려있는 수백만 대의 차량이 도로 위에서 움직이는 엣지 디바이스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 수집 군단은 AI 학습을 위한 막대한 주행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 전송하며 독보적인 자율주행 지능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70억 마일에 달하는 누적 실제 주행 데이터를 쉼없이 빨아들이는 압도적인 데이터 플라이휠과 이를 처리하는 엔드투엔드 AI 기술입니다.
경쟁사들이 라이다와 정밀 고화질 지도에 의존하며 대당 $1,000에서 $1만 달러에 이르는 값비싼 센서 패키지를 장착하는 반면 테슬라는 대당 $100 이하의 카메라 중심 비전 온리 방식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비스의 확장성 측면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낳습니다. 경쟁사가 사전 매핑된 특정 제한 구역인 지오펜스 내에서만 움직이는 반면 테슬라는 사전 매핑이 전혀 없이도 전 세계 어디서나 즉각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의사결정 구조 또한 기존의 규칙 기반 모듈화된 파이프라인 방식을 버리고 30만 줄의 복잡한 C++ 코드를 완전히 대체한 인공지능 신경망을 채택했습니다. 무려 48개의 신경망을 융합해 인간의 직관을 모방하는 방식을 구현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깔린 플릿 차량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훈련된 인공지능 모델이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배포되는 이 완벽한 데이터 플라이휠은 가상 시뮬레이션이 가진 도메인 갭의 한계를 완벽히 극복하고 무한대에 가까운 엣지 케이스들을 현실에서 학습하며 경쟁 불가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하드웨어 경쟁력의 저변에는 한계 원가를 파괴해버리는 언박스드 제조 공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100년 넘게 자동차 산업의 표준이었던 헨리 포드식 선형 조립 라인을 해체한 글로벌 자동차 모듈의 진화이자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선형 조립 라인에서는 뼈대의 모든 부품을 순차적으로 결합해야 했기에 공간 활용도가 낮고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테슬라가 고안한 언박스드 병렬 모듈 공정은 차량을 전면, 후면, 객실, 하부 등으로 나누어 각각 독립된 공간에서 부품을 조립한 뒤 마지막 합치기 단계에서 하나로 병합하는 파격적인 방식입니다. 이러한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져오는 재무 및 운영 파급 효과는 막대합니다. 첫째, 생산 원가를 무려 50%나 절감하여 향후 출시될 사이버캡 및 차세대 보급형 전기차의 파괴적인 가격 경쟁력을 단번에 확보합니다. 둘째, 공장 면적을 40%나 축소할 수 있어 자본 지출을 최소화하고 기가팩토리의 글로벌 확장을 가속화합니다. 셋째, 4680 배터리의 건식 전극 공정 등 핵심 부품 라인을 자체 가동함으로써 과거 외부 공급망으로 빠져나가던 마진을 100% 흡수하여 절대적인 원가 우위를 누리게 됩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사업 외에도 테슬라의 퀀텀 점프를 견인하는 초고마진 캐시카우는 바로 에너지 발전 및 저장 부문입니다. 에너지 디플로이먼트, 즉 설치 용량을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2024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2025년 테슬라의 연간 총 에너지 저장 배포량은 46.7기가와트시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49% 증가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4분기에만 11억 달러의 거대한 매출 총이익을 올리며 무려 5개 분기 연속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놀라운 수익 창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의 이면에는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설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 안정화 수요가 폭증하는 전략적 맥락이 존재합니다. 비록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매서운 저가 공세에 직면해 있지만 테슬라는 단순한 하드웨어 박스 판매를 넘어선 소프트웨어 융합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막강한 하드웨어에 AI 전력 트레이딩 소프트웨어인 오토비더를 완벽히 결합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20% 중반대의 압도적인 마진율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테슬라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대규모 인프라를 위한 B2B 유틸리티 시장과 가정용 인프라 중심의 B2C 가상발전소 시장을 양방향에서 장악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B2B 시장을 겨냥한 핵심 무기는 유닛당 5메가와트시 용량을 자랑하는 메가팩3와 이를 레고블록처럼 연결한 메가블록 생태계입니다. 연결부 면적을 78%나 감소시켜 열관리 효율을 극대화했으며 이 단위 하나로 무려 4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스케일입니다.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026년 가동될 4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휴스턴 메가팩토리는 연간 50기가와트시를 목표로 양산에 돌입하며 LG에너지 솔루션 등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단가 리스크까지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B2C 시장에서는 주거용 배터리인 파워월을 글로벌 100만 대 이상 설치하며 압도적인 스케일의 가상발전소를 현실화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무려 8만 9천 건 이상의 가상발전소 이벤트가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절감한 전기요금만 도합 10억 달러 이상에 달합니다. 단순한 배터리 제조사가 아니라 전력망의 생산 저장 분배를 일원화하여 통제하는 진정한 소프트웨어 통합 인프라 비즈니스로의 진화입니다. 하드웨어 판매에 가려져 있던 또 다른 알짜 사업은 바로 압도적 락인 효과를 자랑하는 서비스와 기타 부문입니다. 이 부문은 2025년 기준 약 125억 달러의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으며 테슬라 생태계 내에 소비자를 강하게 묶어두는 안정적 반복 수익의 원천입니다. 그중 첫 번째 축은 완전한 충전 플랫폼화에 성공한 슈퍼차저 네트워크입니다. 북미 충전 표준인 NACS 방식을 전면 도입하여 경쟁사인 포드나 GM 등 타사 전기차들의 충전 수요까지 고스란히 테슬라의 수익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인프라 투자를 유치한 뒤 킬로와트 시당 10센트의 고정 소프트웨어 및
운영 수수료만 안정적으로 수취하는 B2B 모델은 리스크가 없는 확실한 현금 창출구입니다. 두 번째 축은 데이터 텔레매틱스 기반의 테슬라 보험입니다. 수많은 차량에서 전송되는 주행 실시간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사고 확률을 예측하는 세상에서 가장 독보적인 보험료 산정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풀 셀프 드라이빙 활성화 빈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들의 능동적인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동시에 자율주행 채택률까지 동반 상승시키는 탁월한 묘수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보증기한이 만료되는 차량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고마진의 수리부품 판매 수익까지 꾸준하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테슬라를 자동차 제조사로 묶어두었던 일회성 하드웨어 매출 구조는 이제 하단으로 갈수록 뾰족해지는 깔때기 모양의 반복 매출 구조로 완벽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선봉에는 소프트웨어와 풀 셀프 드라이빙 부문이 자리하며 테슬라를 80% 이상의 압도적인 마진을 거두는 고수익 사스 기업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과거 수천 달러에 달하던 소프트웨어 전면 선불 결제 방식을 과감히 폐지하고 매월 수익이 발생하는 100% 월간 구독 모델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 결과 진입장벽이 낮아지며 무려 110만 명에 달하는 활성 풀 셀프 드라이빙 구독자를 단기간에 확보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기술적인 우위도 확고합니다. 수백만 줄의 코드를 작성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수백억 마일의 실주행 영상 데이터를 입력받아 최종 제어 명령을 출력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거대한 인공신경망으로 처리하는 엔드투엔드 신경망 버전 12 아키텍처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맹렬한 기술 진보와 누적된 로보택시 마일리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규제 승인만 떨어지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네바다 등의 주요 대도시에서 언제든 즉각적인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춘 상태입니다. Transportation as a Service, 즉 서비스형 운송 시장에서 시작되는 로보택시 경제학은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뿌리째 흔드는 파괴적 혁신 그 자체입니다. 기존의 강자인 웨이모는 값비싼 라이다 센서와 정밀 지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수만 달러 상당의 고가 장비가 필요하며 사전에 지도가 매핑된 지오펜스 영역 내에서만 제한적인 확장이 가능합니다. 바이도의 아폴로고 역시 중국 정부의 촘촘한 규제 내에서 센서 퓨전 방식을 기반으로 3만 달러 수준의 원가를 맞추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사이버캡은 저렴한 카메라 기반의 비전 온리 전략을 채택하여 하드웨어 비용을 궁극적으로 3만 달러 이하로 낮추면서도 전 세계 어디서든 무한하게 확장할 수 있는 범용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놀라운 철학의 차이는 곧바로 운영 원가와 수익 모델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기존 내연기관 택시의 운영 원가가 1마일당 71센트 수준이라면 테슬라는 절반 이하인 1마일당 20센트에서 40센트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이버캡을 대량으로 판매하고 남기는 하드웨어 마진, 테슬라 네트워크 앱 생태계를 통해 수취하는 25에서 30%의 플랫폼 수수료, 그리고 핵심 거점에서 운영하는 직영 플릿 수익까지 더해지면 2035년까지 무려 2,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게 됩니다. 소유의 종말과 거대한 플랫폼 수수료의 시대가 밝아오는 것입니다. 단위 경제성을 보다 상세하게 쪼개어보면 테슬라의 서비스형 운송 모델이 왜 근본적으로 모빌리티 비용 구조를 파괴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택시나 우버 운행 비용에서 가장 크고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운전자의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차량의 감가상각, 연료비, 유지보수, 보험료가 누적되어 1마일당 70센트에서 많게는 1달러를 훌쩍 넘는 고비용 구조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운전대가 없는 테슬라 사이버캡은 이 거대한 붉은색 막대인 인건비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사이버캡 자체의 저렴한 감가상각과 혁신적으로 낮은 충전 비용, 그리고 최소화된 유지관리만으로 비용 구조를 획기적으로 압축하여 1마일당 20센트에서 40센트 수준의 믿기 힘든 단위 경제성을 완성했습니다. 이 절대적인 저비용 구조 위에 세워진 테슬라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수익을 극대화합니다. 첫째, 3만 달러 이하의 저렴한 차량을 대량으로 판매하여 남기는 안정적인 기초 하드웨어 마진입니다. 둘째, 마치 애플 앱스토어처럼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제공하고 탑승 운임의 25%에서 30%를 수취하는 핵심 플랫폼 수수료 수익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인구가 극도로 집중되는 공항이나 대도시 핵심 상권에는 렌터카처럼 직영 플릿을 투입해 발생 운임 수익 100%를 독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능성 있는 수익 모델은 기존의 수많은 택시 운영 기업들과 협업하여 그들의 자본을 이용해 사이버캡을 다량으로 팔아 하드웨어 마진을 남기고 차량 관리의 골칫거리는 그 기업들에게 넘기면서 소프트웨어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가 예상됩니다. 테슬라의 거대한 모빌리티 비전이 실내에 고정된 공장과 인간의 일상 공간으로 걸어 들어오면 피지컬 AI의 궁극적 진화 형태인 옵티머스 프로젝트와 마주하게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문자 그대로 무한한 총유효 시장을 약속하는 미래 산업의 결정체입니다. 옵티머스는 단순히 기계 부품의 조립이 아닙니다.
이 로봇은 도로 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이미 완벽하게 검증을 마친 풀 셀프 드라이빙 비전 기반의 엔드-투-엔드 AI 아키텍처를 두뇌로 그대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신 모델인 젠3 버전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손과 흡사하게 손 관절의 자유도를 22개까지 대폭 늘려 매우 복잡한 제조 공정이나 섬세한 작업 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생산 및 비용 역학 구조도 매우 고무적인데 테슬라는 설계하기 까다로운 액추에이터와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 배터리 팩을 모두 내재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 한 대당 제조 원가를 대략 22,000달러 선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여타 경쟁사들이 10만 달러 이상의 고비용 구조에 허덕이는 것과 비교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원가 우위입니다. 당장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연간 100만 대 수준의 대량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외부 파트너들에게 대당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선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연 100만 대가 시장에 풀리면 단순 하드웨어 매출로만 250억 달러 이상이 찍히고, 궁극적으로는 이 로봇의 노동력 자체를 구독료를 받고 대여해주는 이른바 피지컬 AI as a Service 모델로 무한한 잉여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경쟁 기업들이 단순히 균형을 잘 잡고 팩덤블링을 하는 로봇 하드웨어 개발에 매몰되어 있을 때 테슬라는 범접할 수 없는 지능형 해자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 해자의 본질은 도로 위의 비전 신경망을 실내 공간으로 이식하는 과정과 디지털 옵티머스의 완성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지능형 해자는 바로 공간 지각의 유전입니다. 수년간 테슬라 차량이 교차로의 돌발 상황과 보행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인식하며 훈련된 딥러닝 데이터가 가상과 현실을 잇는 심투리얼 트랜스퍼 러닝 기술을 통해 로봇의 시각 인지 능력으로 고스란히 전이되는 마법이 펼쳐집니다. 테슬라의 자동차가 로봇의 직관과 반사신경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이식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일명 매크로하드라 불리는 놀라운 전략적 융합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가 개발한 대형 언어 모델 그록을 옵티머스의 마스터 컨트롤러로 결합시킨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모호한 언어 명령을 찰떡같이 이해하고 다음에 해야 할 행동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제공합니다. 장애물을 피하고 물건을 집어드는 반사신경 수준의 풀 셀프 드라이빙 AI5 칩과 세상을 언어로 이해하는 그록이 한 몸처럼 결합되면서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닌 주변 상황을 완벽히 통제하고 사고하는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옵티머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현재 글로벌 로보틱스 산업의 지형도는 규모의 경제를 향한 대량 양산파와 한정된 영역을 깊게 파고드는 특수 목적파로 나뉘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기업들은 극한의 물리적 제어와 밸런스 제어 알고리즘을 무기로 특정 산업 현장의 기업 간 거래 시장에서 독보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피규어 AI 역시 오픈 AI의 거대한 언어 모델을 얻고 뛰어난 논리 인지 능력을 발휘하며 제조 및 물류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특수부품과 고가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므로 제조 원가가 매우 높고 부품의 외부 의존도가 심화되어 대규모 공장 실증 단계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 젠3는 시작부터 철저하게 범용성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전 산업 분야는 물론 훗날 개별 가정 보급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 원대한 비전이 허황되지 않은 이유는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라는 막강한 제조 인프라를 통해 목표 단가를 2만 달러 이하로 맞출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체 설계한 AI 칩과 수십억 마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데이터가 완벽히 연동되는 수직 계열화를 바탕으로 테슬라는 과거 스마트폰이 보급되었던 속도 그 이상으로 로봇을 일일 가구 단위로 뿌릴 수 있는 절대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의 대규모 양산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거시경제는 인건비를 변동비에서 자본적 지출로 한 번에 치환하는 이른바 노동의 상품화라는 거대한 충격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가 그리는 향후 전망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2026년 1분기 현재 프리몬트와 텍사스 공장에서 초기 옵티머스 유닛들이 딥러닝 훈련과 함께 자체 라인업 실증 테스트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즉 2026년에는 기가팩토리 내부의 실전 테스트에 집중합니다. 배터리셀을 분류하는 등 위험하고 반복적인 물류 작업에 수천 대의 로봇을 우선 투입하여 쉼없이 자체 실전 데이터를 쌓고 훈련의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2026년 2분기에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의 기존 모델 S 및 모델 X 생산을 공식 종료시키고 해당 공간을 옵티머스 전용 양산 라인으로 본격 전환합니다. 뒤이어 2027년이 되면 상업적 외부 판매의 빗장이 열립니다. 프리몬트 공장에서 연간 10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검증한 뒤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연간 1000만 대 생산 체제의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타사의 물류시설이나 대형 제조공단의 기업 간 거래 형태로 로봇이 판매되며 작업 사이사이 스스로 자율도킹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충전과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지능형 로봇 생태계가 산업계 전반에 구축됩니다. 기술의 안정화와 원가 절감이 극에 달하는 2030년 이후부터는 마침내 대망의 B2C 대중화 시대가 열립니다.
가정용으로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인류를 지루하고 비정형적인 가사노동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키고 늙어가는 사회의 시니어 케어를 보조하며 24시간 깨어 집안을 지키는 능동형 홈보안 허브의 역할까지 전천후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테슬라의 장기적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가 구축해놓은 거대한 생태계의 융합 시너지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통신망, 지상 모빌리티,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이 얽히고 설킨 이 구조는 경쟁사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궁극의 플라이휠입니다. 지상을 살펴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피지컬 AI로서 전 세계의 도로와 공장을 누비며 셀 수 없이 많은 실세계의 공간 데이터를 쓸어 담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현실의 조각들은 xAI의 거대한 언어 모델 그록에게 전달되어 기계가 스스로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돕는 비료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하늘 위를 올려다보면 스페이스X와 1만 개 이상의 저궤도 스타링크 위성이 전 지구를 촘촘하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모빌리티와 로봇들이 사막이든 산간오지이든 끊김없이 초고속으로 AI 연산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절대적인 통신 인프라망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향후 스페이스X의 상장 이벤트가 현실화될 경우 그 막대한 자본 조달과 상장 효과는 AI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우수한 직군을 무한히 복제하는 기층을 형성하며 머스크 제국의 파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배가시키는 추진체가 될 것입니다. 이토록 방대하고 융합된 생태계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통제하는 심장부가 바로 테슬라의 AI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이 거대한 두뇌의 구조는 견고한 피라미드 형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최상단 꼭대기에는 수천만 대의 차량 사이버캡, 옵티머스, 메가팩 등 물리적 접점을 가지는 피지컬 엔드포인트들이 포진하여 밤낮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행동으로 응용합니다. 그 바로 아래 핵심 계층에는 수집된 데이터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코어 AI 모델인 풀셀프 드라이빙 버전 12, 신경망 xAI의 그록 알고리즘, 그리고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는 오토비더가 두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든 인공지능의 기반이 되는 가장 묵직한 하단부, 즉 막대한 전력과 자본이 투입된 컴퓨트 및 데이터 인프라 영역입니다. 테슬라는 자체 반도체 칩인 D1 AI5로 구성된 도조 슈퍼컴퓨터와 무려 5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집어삼키는 코어텍스 2.0 클러스터를 텍사스에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각인지와 논리 추론의 융합을 위해 xAI에 20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등 실물 세계의 법칙을 가장 빠르게 통달하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컴퓨팅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후발주자들의 추격 의지를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AI 개발의 성패가 연산 인프라 확보에 달려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는 막대한 비용과 외부 종속을 타개하기 위해 실리콘 독립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타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범용 그래픽 처리 장치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병목 현상과 비싼 임대료에 허덕일 때 테슬라는 오직 비디오 훈련에만 특화된 독자적인 도조와 테라팹 아키텍처를 창조해냈습니다.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테슬라가 자체 설계하여 칩 하나당 362 테라플롭스라는 가공할 연산력을 내는 D1 칩을 수십 개씩 시스템 트레이에 장착하고 이를 거대한 엑사팟 형태로 연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엑사팟들을 모아 500메가와트 전력을 소비하는 거대한 코어텍스 2.0 클러스터로 완성시켰습니다. 엔비디아 칩이 텍스트 생성과 다양한 범용 연산의 자원을 분산시키는 것과 달리 테슬라의 D1 칩은 철저히 차량과 로봇에서 쏟아지는 방대한 비디오 기반의 공간, 데이터 트레이닝에만 극도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자 아키텍처는 막대한 칩 구매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자본 지출 효율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외부 부품의 공급망 붕괴 리스크로부터 완벽한 방패막이가 되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완전한 생태계의 심장으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스텀 실리콘과 초거대 컴퓨팅의 집요한 수직 계열화는 중앙 데이터 센터의 훈련을 넘어 각 디바이스에서 실시간으로 구동되는 엣지 추론 영역까지 빈틈없이 이어집니다. 무거운 데이터를 반복해서 학습하는 훈련 인프라, 이른바 더 짐에는 앞서 언급한 코어텍스 2.0 및 도조 엑사팟이 자리하며 무려 120 엑사플롭스라는 상상 이상의 연산력과 500메가와트의 전력망을 독점하며 초거대 신경망을 담금질합니다. 이렇게 고되게 훈련된 인공지능 모델이 수백만 대의 자동차와 옵티머스 로봇 안에 심어져 순간적인 인지와 판단을 내리는 두뇌 역할을 할 때 바로 그 엣지 추론칩인 더 브레인의 성능이 폭발합니다. 테슬라는 여기에 최첨단, 이 나노 아키텍처 기반의 자체 설계 AI5 칩을 탑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칩은 수만 달러에 달하는 엔비디아 H100급의 엄청난 추론 성능을 고스란히 재현하면서도 자체 내재화 공정을 통해 제조 단가를 대당 고작 650달러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압도적인 경제성과 극저전력 소모를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자율주행과 로봇의 신경망 훈련부터 도로 위에서의 실시간 구동까지 오직 하나에만 100% 최적화된 통합 설계를 통해 추론 비용을 기존 대비 10배 이상 절감해내는 기술적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지금까지 철저하게 개별 영역에서 분석했던 인프라, 반도체, 제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가 모두 한 점에 모여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 경쟁사가 영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직 계열화된 피지컬 AI 생태계가 마침내 완성됩니다.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은 자동차만 잘 만들거나 로봇 관절만 유연하게 만들거나 혹은 AI 소프트웨어만 코딩하는 파편화된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데이터 생성부터 하드웨어 제조까지 완벽히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자생적 플라이휠을 구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도로를 지배하는 수백만 대의 전기차와 무인 로보택시가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수백억 마일에 달하는 생생한 실세계 영상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해 전송합니다.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는 곧바로 테슬라의 커스텀 실리콘 도조와 AI5가 장착된 중앙 슈퍼컴퓨터로 유입되어 초거대 비전 신경망을 밤낮 없이 학습하고 고도화시킵니다. 가장 완벽하게 훈련을 마친 영리한 AI는 다시 옵티머스 로봇과 전력관리 시스템의 두뇌로 이식되어 현실 세계의 물리적 응용 단계로 투입됩니다. 그렇게 똑똑해진 옵티머스 수천 대는 기가팩토리의 컨베이어 벨트를 대체하며 다시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극도로 낮은 비용으로 초고속 생산해냅니다. 하나의 혁신이 다음 단계의 혁신을 기하급수적으로 앞당기는 완전 무결한 생태계의 탄생입니다. 이러한 자생적 생태계가 가져올 파급력은 향후 몇 년 안에 기업의 재무제표와 이익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이른바 더 플립 현상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글로벌 기관들의 심층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2025년에서 2030년까지의 사업 부문 비중 예측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 극적인 전환의 흐름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2025년까지만 해도 그래프의 가장 넓은 면적을 굳건히 차지하던 전통적인 자동차 일회성 판매 매출 영역은 점진적으로 쪼그라들며 2030년에 다가갈수록 하단으로 내려앉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차량 매출이 축소되는 빈자리를 고마진의 튼튼한 에너지 부문이 단단하게 받쳐 올리고 우상향하는 붉은색과 보라색 영역, 즉 높은 이익을 보장하는 사스 및 서비스와 풀셀프 드라이빙 옵티머스 등 피지컬 AI 기반 구독 비중이 폭발적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2030년이 되면 이러한 고마진 소프트웨어 부문이 테슬라 전체 이익의 절반을 아득히 초과하여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쇳덩이를 팔아 마진을 남기던 전통 제조업의 수익 한계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플랫폼의 영업이익률이 가파르게 반등하는 이 시점이야말로 테슬라의 기업 가치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재평가받고 멀티플 리레이팅이 터지는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진화하는 2035년의 장기 밸류에이션과 목표 주가 시나리오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핵심 쟁점은 시장이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껍데기를 만드는 제조사로 폄하할 것인가, 아니면 전 지구의 인프라를 통제하는 글로벌 피지컬 AI 플랫폼으로 인정하고 멀티플을 쏴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썸 오브 더 파츠 방식, 즉 사업 부문별 가치 합산 밸류에이션을 직관적으로 쌓아 올려보겠습니다. 가장 밑바탕에는 탄탄한 하드웨어 캐시카우인 전기차 베이스 부문이 자리하며 혹시 모를 약세장을 방어하는 강력한 펀더멘털 지지선 역할을 해줍니다. 그 위로 소프트웨어 구독의 마법이 펼쳐지는 풀셀프 드라이빙과 로보택시 네트워크 가치가 주당 $180에서 $200 수준의 프리미엄을 단숨에 더해줍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층에는 무한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모든 산업의 파괴적 부가가치를 빨아들일 옵티머스 로봇 및 초거대 AI 가치가 주당 $300 이상이라는 천문학적 업사이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치가 폭발하는 핵심 트리거는 결국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다가올 로보택시의 무인 주행 규제 통과 소식과 옵티머스의 확실한 양산 수율 확인 여부에 있습니다. 이 방아쇠가 순조롭게 당겨지는 강세장 시나리오 하에서는 멀티플 재평가와 함께 기업 가치가 $2조 $3조 달러를 가뿐히 돌파하며 날아오르겠지만 만약 매크로 환경이 둔화되고 중국 저가 전기차와의 출혈 경쟁 수렁에 빠진 채 규제의 발목이 잡힌다면 주가가 $100 내외로 곤두박질치는 하향 약세장 리스크 역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양날의 검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테슬라의 모든 전략적 행보가 투자자와 전 세계 산업계에 던지는 가장 강력한 시사점은 곧 다가오는 경이로운 풍요의 시대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뼈대는 크게 세 가지 절대적 해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드웨어 제약의 종말, 즉 완벽한 원가 우위의 달성입니다. 강력한 4680 배터리, 내재화 언박스드 공정과 기가 캐스팅, 그리고 AI5 칩 등 부품부터 조립까지 모든 공정을 극한으로 수직 계열화하여 제조업에서 상산할 수 있는 모든 한계 원가를 철저히 부수고 통제해냈습니다. 경쟁사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이 저렴한 하드웨어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미래 고마진 AI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에 깔기 위한 무시무시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팔고 마는 시대를 끝내는 사스 및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완벽한 플립 현상, 즉 고마진 소프트웨어 제국의 완성입니다. 거리에 굴러다니는 차량, 옵티머스,
그리고 전력망이라는 기기를 거의 원가에 던지더라도 그 기기 위에서 매달 결제되는 80% 마진율의 소프트웨어 구독 시스템이 10년 이상의 거대한 현금 폭포를 창출해내는 마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히 추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압도적 자본 지출의 해자입니다. 당장 2026년에 예정된 200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현금 투자는 500메가와트급 도조 슈퍼컴퓨터의 컴퓨팅 파워와 자율주행 인프라에 집중됩니다. 이는 도조 슈퍼컴퓨터 두뇌와 글로벌 기가팩토리의 물리적 근육을 완벽히 결합시켜 승자 독식의 AI 생태계를 완성해버리는 절대적인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긴 호흡으로 시장을 뚫고 나갈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한 핵심 전략적 포트폴리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투자의 묘미는 매월 발표되는 자잘한 인도량 수치나 외부 노이즈가 아니라 기업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기술적 변곡점들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느냐에 있습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투자 체크포인트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체크포인트 1. 가장 먼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의 담장을 넘어 깐깐한 유럽이나 거대 중국 시장의 규제 당국이 풀셀프 드라이빙 무인주행을 어느 속도로 승인해주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것이 막대한 사스 매출의 인식을 확정짓는 핵심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체크포인트 2. 2026년 프리몬트 공장에서의 가동 소식과 2027년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본격적인 옵티머스 대량 생산 램프업, 즉 100만 대 생산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증명해내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크포인트 3. 텍사스 휴스턴 메가팩토리 가동에 따라 매 분기 막대한 에너지 저장 장치 성장 수치가 찍히는지, 그리고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도 25% 이상의 압도적 마진율을 견고하게 방어해내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 4. 본격적인 사이버캡 양산 돌입 시 경영진이 호언장담했던 50% 원가 절감이 실제 분기별 재무제표의 영업이익률 반등으로 꽂히는지 냉정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4개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속도에 맞추어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우십시오. 단기적인 1분기 전기차 인도량 부진이나 언론의 노이즈에 흔들려 주식을 매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변동성을 절호의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위 4가지 변곡점의 달성 타임라인을 추적하면서 로보틱스와 AI가 부여하는 프리미엄 비중을 선제적이고 동적으로 늘려가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가오는 2035년 테슬라가 지휘하는 물리적 세상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풍요의 시대로 진입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테슬라 투자의 본질을 전기차라는 딱딱한 하드웨어 껍데기나 단순한 배터리 기술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거대한 우주의 먼지 하나를 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투자의 핵심과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머지않아 전 세계의 도로와 수많은 제조 공장, 그리고 인류가 생활하는 모든 일상 공간을 조용하고 완벽하게 장악해 나갈 피지컬 AI의 압도적인 지배력에 귀결됩니다. 테슬라는 세상을 시각적으로 인지하고 파악하는 눈인 비전, 그 방대한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학습하고 논리를 연산하는 초거대 뇌인 도조, 학습된 지능을 바탕으로 현실 세계에 직접 개입해 노동을 수행하는 단단한 육체인 옵티머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혈관인 인프라 에너지망까지 어느 하나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문명을 구성하는 모든 톱니바퀴를 완벽하게 내재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수천 년간 인류의 발목을 잡아왔던 절대적인 노동력의 부족과 모빌리티 공간의 물리적인 제약이라는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재정의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파괴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니 이제 시야를 가리는 넓고 좁은 기존 자동차 시장의 렌즈는 과감하게 벗어던지십시오. 그 대신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AI 인프라 플랫폼이라는 새롭고 웅장한 렌즈를 장착하고 테슬라가 그려나갈 2035년의 압도적이고 놀라운 미래를 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향후 테슬라가 3조 달러 밸류에이션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굵직한 이정표들을 종합 결론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인 분기별 차량 인도량의 부침이나 월스트리트의 일시적인 거시경제 노이즈에 일희일비하며 흔들릴 시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드웨어를 한번 팔고 감가상각을 맞으며 소모해버리던 낡은 소유의 시대가 눈앞에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한한 모빌리티의 공유와 마르지 않는 AI 노동력이 지배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패러다임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전환의 거친 물결 위에서 테슬라는 단순히 차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전 세계 물리적 경제가 돌아가는 길목에서 통행세를 거두어들이는 궁극의 플랫폼 기업으로 거침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명확히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2026년에는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과 텍사스 등지에서의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 본격화로 거대한 모빌리티 생태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을 것입니다. 연이어 2027년에는 옵티머스 젠3의 상업용 외부 판매를 개시하고 기존 완성차 업계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풀셀프 드라이빙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성사시키며 전 지구적 로보틱스 경제의 장엄한 포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인프라 투자가 결실을 보는 2030년 이후 전 세계 서비스형 운송 네트워크의 압도적 장악과
옵티머스 로봇의 가정용 대중화 보급이 완료되는 그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구독 경제와 압도적인 플랫폼 마진이 뒷받침하는 초격차의 3조 달러 밸류에이션 고지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인 노이즈를 거르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거대한 기술의 도도한 흐름을 놓치지 않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리며 오늘 5분 경제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돈이 되는 핵심을 가장 예리하게 찌르는 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